회장 인사. 회장. 예, 안녕하세요. 자, 자세 바로 잡고, 김성현. 자세 바로 잡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토론 수업으로 시작하는데요. 수자원, 우리가 7단원 들어갔죠. 물과 관련돼서 딜레마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걸 뭐 토론 수업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1차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오늘 주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말로 그리고 토론 형태를 좀 띄어서 해보고, 토론으로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의 뭐 좀 밸런스 게임까지 좀 연결시켜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뭐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면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자원에 관련 여러 가지 딜레마 사항에 대해서 10가지 대해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의 연장선으로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토론하는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화면 봐보세요. 한번 보면은 매라운드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의 아무 번호 이제 1라운드면 주로 1번하고 11번, 21번 이렇게 시킬 겁니다. 그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박성찬 학생, 아까 떠들지 말라 하고 내가 자리 옮겼습니다. 떠들지 말아주세요. 자, 발제 1번이, 2번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의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론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반론이 이제 아무나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다 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반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이제 밸런스 게임 또는 예측 게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할 겁니다. 밸런스 게임, 예측 게임의 내용은 이런 밸런스 게임이라는 재밌는 게임을 알 건데 거기에 예측을 더해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가지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 퍼센티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 라운드의 상황에 대해서 한 1번을 자기가 1번을 선택했죠. 1번 선택하는데 1번 선택한 학생이 우리 반 중에서 최소한 한 70%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뭐 70 가까이 쓰면 됩니다. 70%라고. 그랬을 때 이제 예측과 자기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10% 안에 들어온다 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 점수가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10%를 이제 예측이 벗어나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마지막에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했던 예측이 정말 맞을 거야 라고 하면은 베팅을 크게 걸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좀 작게 걸어야 되겠죠. 자기가 근데 10%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베팅을 10배를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점수가 마이너스 크게 나겠죠. 그러면 자기가 순위 안에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밸런스 게임, 예측 게임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이제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사항은 이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의 물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알겠지만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는데 소형댐이 25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댐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일강이 이집트의 상징이었는데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의 어떤 상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집트 국민들의 95%가 나일강 주변에서 사는데 농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굉장히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또는 삶의 질에 있어서 아주 안 좋아질 거라 뻔해지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만약 이집트인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가 1번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1라운드 1번,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댐을 폭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댐 건설을 무조건 막는다가 1번입니다. 2번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된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댐의 물을 적절하게 방류하도록 어떻게 협상을 한다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의견을 보겠는데, 우리 11번 박성찬 학생,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발표해 주실래요? 예, 마이크를 켜고 휴대폰 가까이 대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어떻게 안 켜지? 예, 마이크 켜는 거요? 여기 벌써 잘 모르고 있는데 21번의 학생에게 우선 발언권 넘기겠습니다. 21번. 예, 21번. 얘기해 주세요. 21번. 마이크 가까이 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마이크 켜고. 저는 그냥 참고 비용을 지불하고 적절하게 저렇게 방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의견 있을까요? 10번 학생 한번 물어볼게요. 10번. 예, 10번. 예, 준혁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일정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댐의 물을 적절하게 방류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2번을 선택하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반론 한번 제시해 줄까요? 다른 반론 없습니까? 예. 우리 곽지원 학생한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곽지원 학생, 예, 얘기해 주세요. 외교적 문제가 생겼을 때 갑을 관계가 형성돼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미래 세대까지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을 선택. 다른 혹시 또 1번 선택하는 학생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1번. 예, 1번 하겠습니다. 박성찬, 예. 마이크가 안 켜져. 예, 모르겠습니다. 자, 정찬엽 학생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의견입니까? 이집트의 인구 대부분은 나일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일강의 물을 막는 댐을 짓게 되면은 이집트 서민에게도 굉장한 피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댐을 그냥 만들게 방치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충분히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번 라운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 예측 투표해 주세요. 투표는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 여기서 자기 선택을 소신껏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저 발표하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소신껏 자기 의견을 여기다가 미리 쓰세요. 발표하는 사람 발표하고요.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5초) 여유 더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다 발표 입력해야 됩니다. 예, 다 입력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맞추세요. 자, 이번 라운드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불사하자라는 게 37% 나왔고요. 협상하자라는 게 63%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플러스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점수가 주어지게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발제 주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럽이 최근 기후위기, 가뭄, 폭염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죠. 올겨울도 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세계의 기후까지 변화시켜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온대 기후였다가 이제 점점 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에서 사막 기후, 건조 기후. 그래서 특히나 한반도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도권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수도 근처 수도권이 건조 기후, 사막 기후로 바뀌었고, 그래서 수도권 위의 지역은 좀 그렇게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이라는 우리나라 서울의 위치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여기 건물도 많고 경제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전체 부의 70% 이상이 수도권 안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를 옮겨야 되느냐? 지금 한강까지 많은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뭐 횟수 잠수와 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이 수도 여기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2라운드니까 우리 12번 박시현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시현 학생. 저는 산과 그 오른쪽에 있는 동해로 둘러싸인 태백산맥 쪽으로 이사를 가서 도시를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를 세운다. 오케이. 다른 의견 2번 학생 한번 물어볼까요? 2번 학생. 2번 곽지원 학생.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를 옮긴다는 건 그 서울 지방을 아예 버린다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를 감수한 것보단 그냥 개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차라리 서울에 머물러서 개발하자 이거죠. 자, 여기서 혹시 곽지원 학생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을까요? 예, 정찬엽 학생.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산업도시들이 있으니까 서울도 그렇게 만들고 저희는 부산으로 내려가 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의견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투표하겠습니다. 2라운드 다시 소신껏 투표하겠습니다. 미리 투표해도 된다겠는데 방금도 별로 투표가 좀 몇 명 안 돼 있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소신껏 미리 투표해도 됩니다. 다 입력한 것 같습니다. 5번만 입력 안 되나요? 5번. 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어떤 의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전해야 된다.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가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가 30% 나왔네요. 예. 네. 됐습니다. 예. 3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의 상황은 이제 해안가 어떤 마을에 있는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보다시피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이렇게 물에 잠겼죠. 그래서 뭐 타수벽까지 설치했는데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는 집이 해수면에 있는 5억짜리 집인데 해수면 상승으로 이렇게 물이 저렇게 잠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과 마을을 버리고 또 5억이 날아가는 거죠. 이사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버텨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텨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1번이 5억짜리 집을 버리고 이사하겠다. 2번이 아니면 나는 계속 살겠다입니다. 자, 3번이니까 3번 학생에게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번 김건 학생 의견 해주세요. 예. 어떤 생각입니까? 근데 생각에는 가까이, 이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그 집도 물에 차가지고 어차피 5억 날라갈 건데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이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수면 계속 찬성할 거니까 빨리 이사할수록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대해서 혹시 반론 있습니까? 다른 의견? 예, 오덕인 학생. 저는 일단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어떻게든 댐이나 이제 벽을 세워서 그 당장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당장을 막아 놓은 다음에 추후에 그런 문제를, 해수면 문제를 차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모두에게도 더 좋은 방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2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2번 선택한답니다. 또 다른 혹시 의견 있을까요? 예, 육태현 학생. 마이크 안 들려요. 일단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리고 자신이 설령 벽을 세웠다 하더라도 물이 그것보다 더 높이 넘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번을 선택했습니다. 예, 다른 또 의견 있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견일까요? 투표해 주세요. 오 초 여유 주겠습니다.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5개월 지고 이사 가야 된다는 확률 퍼센테이지가 79% 나왔습니다. 이사 간다가 79%. 예. 예, 이사가 79% 나왔네요. 많이 나왔네요, 이사가. 네. 이제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4라운드 내용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됩니다. 물 낭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물값이 가장 싼 나라이고요. 비록 여름에 물이 집중되기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이긴 하지만 물 부족 국가는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너무 잘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물 부족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물을 풍부하게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싸이가 흠뻑 쉬어하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이 물을 펑펑 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물에 대해서 전략하지 않는 게 너무 심하고 점점 물은 부족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물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펑펑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수도값이 싸서 그렇다. 물값이 너무 싸서 그렇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물값을 좀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배나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3배로 한번 높여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지금으로도 3배 인상하겠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이런 의견을 줘야 되는데요. 먼저 4번이니까 우리 4번 김건우 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우 학생.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물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3배를 올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는군요. 우리 그럼 14번 학생 백동훈 학생이요 들어볼까요? 저 역시도 물가 상승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게 생긴다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건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너무 많이 생산하면 거기서 조금 손해를 보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결국 돈을 줄이기 위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생산을 줄일 것입니다.
세상이 예, 죽는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고요. 그래서 수도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 혹시 있으니까요? 예, 노현준 학생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물을 사용한다면 물은 한정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다른 혹시 의견 있을까요? 예, 박시현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물 평균 가격이 1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의 3배의 45,000원을 월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질을 악화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배도 함께 예, 그렇군요. 예, 윤성은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투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여러분들의 투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5초 여유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력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세배 인상의 찬성이 30%, 반대가 70% 나왔습니다. 반대가 70% 나왔어요. 예. 네, 5라운드 가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5라운드 갑니다. 5라운드는 댐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형 댐만 1200개가 넘습니다. 다목적 댐도 전기를 생산하는 다목적도 15개가 되고요. 그래서 댐이 1200개가 넘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댐을 벌써 이미 확보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 펑펑 쓰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환경부가 점점 1인당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지금까지 수력댐으로는 안 되겠다. 뭐 댐으로는 안 돼. 한 30개 정도 더 지어야 됐다는 그런 발표를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자, 앞으로 댐을 더 짓는답니다. 나머지 30개나 더 짓는답니다. 그런데 댐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오염 심하고 여러 가지 뭐 반대도 많이 지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환경부는 밀어붙이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환경부의 댐 건설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1번입니다. 대규모 환경 파괴가 예상되지만 댐 건설을 통한 새로운 수자원 개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1번. 2번 수자원 차라리 물 전략 정책으로 댐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2번입니다. 자, 5라운드니까 5번 학생 우리 김성현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학생. 저는 2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계속 순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댐에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으면 물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물을 부족하면서 댐을 늘리기보다는 물을 부족하는 방면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 예, 우리 박시현 학생. 댐에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저장돼 있어서 썩을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전기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여러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환경 보존 가치가 많은 구역을 제외하고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예, 소정현 학생. 마이크 대주세요. 댐을 여기서 더 만든다면은 지금보다 환경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만약 물이 썩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던 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댐을 더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김성현 학생, 김진수 학생, 그 버틸 테니까 떠들고 있네요.
떨지 마세요. 김성현, 김진서 경고입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는 것 같은데, 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기 바랍니다. 시간 5초 주겠습니다. 자, 다 입력했죠? 자, 누굽니까? 왜 좀 빨리 입력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35% 나왔습니다. 댐건설 35%. 예, 댐건설 35% 나왔습니다. 자,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4대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4대강에 볼을 설치하게 되면은 아마 다 알다시피 녹조가 발생하죠. 녹조. 그렇지만은 볼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가뭄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죠. 가뭄 때는요. 그래서 참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저렇게 녹조가 발생하면은 물의 치수원, 저게 먹는 물인데 치수원으로서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낙동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동강 물을 잘 안 먹는다고 하네요. 녹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받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의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6라운드니까 우리 6번 김은결 학생 어떤 의견인지 발표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저는 보설치에 반대합니다. 왜 그렇죠? 볼을 설치하면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 여기 혹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예, 곽지원 학생. 볼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가뭄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그 댐의 본질적 그 용도를 잃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시현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보죠. 가뭄은 그 해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가뭄은 이제 고침을 얘기하세요. 혹시 자, 노현준 학생. 저는 소형댐 설치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형댐이 물을 어쨌든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만약 녹조가 생기면은 그 저장해 놓은 물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쓰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해 주세요. 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볼을 자, 5초 가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칠 7번 아직 입력 안 했네. 김진서 학생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볼을 설치해야 된다. 찬성이 15% 나왔습니다. 볼을 설치해야 된다. 15%. 나머지가 반대가 85% 나왔습니다. 예. 다음 7라운드 가겠습니다. 자,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수돗물, 원래 수돗물이 맛이 없고 그런 이유가 그 녹슨 상수도관 때문인데,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새 상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수돗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생수가 있는데, 밤에 생수가 여러분들 환경부 사이트 들어가면은 생수 제품의 50% 정도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수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수돗물이 상수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돗물도 좋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생수의 50%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 1번 전국 기준 가장 깨끗한 편에 속하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차라리 나는 이제 앞으로는 아리수를 먹겠다. 2번 50% 확률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생수를 돈 주고라도 그냥 계속 사 먹겠다. 자, 두 가지 선택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니까 자, 김진서 학생 발표해 주세요. 저는 아리수를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50% 확률에다가 돈까지 내면서 생수를 사 먹는 건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혹시 만약에 부적격한 물을 마시게 된다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리수를 마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습니까? 정찬엽 학생 반론. 저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저 50% 확률로 수질이 부적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수질이 부적합한지 아닌지는 직접 찾아서 조사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리수를 마시면은 거기 있는 약품 냄새 때문에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생수를 먹겠습니다. 네, 아리수의 냄새가 좀 있다고 그러는군요.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강세민 학생. 어차피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 여기 한 2% 정도 빼고는 좀 하수도관이 다 좋은 상태로 아리수 물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주고 그런 물을 마실 바에는 그냥 아리수를 마시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입력해야 됩니다. 5초 안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정찬엽 아직 입력 안 했네요. 21 강세민. 자, 아리수 먹자가 79%, 80%가 아리수 먹자입니다. 80%가요. 80%가 아리수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아리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있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되도록이면 생수를 반입을 금지하자고 그러는데, 왜 금지하려고 하냐면요, 생수를 가져오니까 플라스틱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환경정책에도 기후온난화 정책에도 반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아리수 홍보도 할 겸 생수를 공공기관에서는 되도록이면 반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뭐 강제를 하지 않겠지만, 벌금을 물리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권유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생수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리수를 운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여러분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입니다. 자, 1번 아리수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입니다. 자, 8번이니까 18번 학생, 18번 육태환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육태환 학생 마이크 켜고요. 저는 서울시가 아리수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수는 생수보다 위험성이 낮고, 그리고 생수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의 그 아리수 권장 그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예, 반대 우리 이제 배승철 학생. 일단은 생수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개인의 자유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 때 아리수를 다 같이 나눠 마시는 거는 불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정찬엽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아리수 권유에 반대합니다. 저 녹슨 2%의 수도관이 우리 학교가 아니란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백동호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리수 시스템을 아직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생수를 마시든 수돗물을 마시든 그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에 관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저는 매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의견 충분해졌습니다. 자,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여러분들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 자, 서정인 학생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리수 권장제체 찬성한다가 34%, 반대가 60% 나왔습니다. 예, 찬성이 34%, 반대가 60%. 자, 이제 9라운드 가겠습니다. 9라운드는 비누와 샴푸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진수 학생, 정해주세요. 비누는 알다시피 식물성 기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용유, 콩기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했을 때는요, 물의 분해가 잘 됩니다. 근데 세제라든가 샴푸는요,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골칫덩어리고 수질 오염의 근본이 바로 이 샴푸와 합성세제, 설거지할 때 쓰는 합성세제가 수질 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수질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뭐 샴푸는 또 비누보다 10배나 비싸기도 하죠. 그런 상황인데 샴푸와 비누의 장단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단점은요. 그럴 때 나는 샴푸를 사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환경 생각해서 비누를 사용하겠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먼저 9번 9라운드니까 9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진 학생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조금이나마 환경을 생각해서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샴푸를 사용하면 샴푸에는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제품으로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샴푸는 또 플라스틱 통 같은 데 팔아 판매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한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반론 한번 우리 여기 김건 학생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샴푸를 쓰면 일단 그 비누를 쓰면은 머리가 너무 뻣뻣해져가지고 저게 잘 탈모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석유 화학 제품인데 샴푸가 석유 화학 제품이잖아요. 저거 천연 샴푸를 쓰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천연 샴푸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정민 학생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샴푸를 이제 쓰는 걸 반대하긴 하는데, 이제 또 비누를 써도 되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 쪽인가 아프리카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바르는 샴푸나 바르는 바디워시를 발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샤워를 하면은 또 뭔가 환경 오염도 오히려 줄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런 뻣뻣한 기운도 그 비누에 비해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이소원 학생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누에는 단백질을 녹인 성질이 있는데, 저희 머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머리가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현재 수중에는 아까의 의견처럼 천연 샴푸 같은 샴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샴푸를 사용해줘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야,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투표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8. 머리는 참을 수 없었던 재미. 자, 5초 가겠습니다. 5초. 자, 끝날까지 됐기 때문에 자, 5초.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예, 53% 나왔습니다. 53%. 자, 마지막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소고기 아시죠? 물 닭고기보다 4배나 더 많이 사용합니다. 15,000리터를 사용합니다. 소고기 1kg를 먹게 되세요. 탄소는 또 17kg을 발생시킵니다. 닭고기 6.9에 대해서 4배나.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고기가 환경에 환경 오염의 주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물 소비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소고기 소비 억제 정책을 펼치기도 하겠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투표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소고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투표해 주세요. 싫은데요. 예, 1번은 소고기 소비 억제 정책에 찬성한다입니다. 소고기 소비 억제 정책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입니다. 자, 5초입니다. 자, 입력했나요? 네. 8번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잠깐 누가 또 8번 장난쳐 나옵니다. 예. 1번도 있나요? 이거 있나요? 1번. 예. 자, 가겠습니다. 이거 나오는데, 예. 반대가, 예. 10% 나왔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습니다. 마지막 선생님. 자, 이상희 학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10가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각자 다르고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생겼거든요. 기성세대에 의해서.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잠깐. 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됐죠?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됐죠? 자, 자,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예. 환경 문제가 기성세대에서 발생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거거든요.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환경 오염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 그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가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을 가장 많은 쓰나미를 받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어린 세대들이거든요. 이 어린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기성 세대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여러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사님들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기성세대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환경을 생각 않고 했던 행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방금 투표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성세대가 똑같거든요. 그럼 환경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굉장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들여다보는 그런 투표를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환경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회장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회장 인사. 회장.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